여러분들은 요즘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겠지만 전 사실 집에서 쉬는 날 잘 나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살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실리트 밥솥에 밥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계량컵 3개에 혼합 잡곡 하나를 넣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는 2번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남은 우린물로는 쌀뜨물을 내서 국을 끓여요. 2번 정도는 씻어줘야 마음이 안심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려주고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줍니다. 용기에 따로 담아줘요. 여기에 저는 디포리 다시팩으로 국물을 우려줄 거예요. 국물이 부족할까봐 쌀을 한 번 더 씻어줬어요. 쌀뜨물의 양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밥물을 맞추는 비율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던데 원래 씻은 쌀이랑 물이랑 1:1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쌀이 4컵 정도 나왔죠? 물은 1컵, 2컵, 3컵, 4컵 이렇게 하면 1:1인데요. 이렇게 하면 딱 잘된 밥이라고 했어요. 저는 워낙 지른 밥을 좋아해서 물을 반컵 정도 더 부어줬습니다. 원래 손으로 맞추는데 모자란 것 같아서 물을 4분의 1 정도 더 부어줬어요. 지른 밥을 워낙 좋아해서요. 뚜껑을 덮고 추를 2단까지 올려줍니다. 불은 중불이면 충분해요. 냄비 밑면을 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그 사이 저는 미역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역을 불리는데 디포리 다시 육수팩을 같이 넣고 불려주다가 쌀뜨물이 있다는 건 늦게 알았네요. 소고기도 해동시켜주고 살짝 불은 미역을 다시 쌀뜨물에 옮겨주려고 건져내고 있어요. 쌀뜨물이랑 디포리 다시 육수팩 우리고 있었던 거를 다시 볼에 옮겨 담고 여기에 미역을 같이 불려줍니다. 여기서 불린 물로 저는 국을 끓이거든요. 물의 양은 총 2300ml 정도 들어가요. 오래오래 불려줍니다. 밥이 잘 되고 있는데요. 11분 17초, 18초, 11분 20초가 되니까 김이 나오기 시작했고 추가 다 올라왔어요. 이때 불을 끄고 추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추가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서 그 사이에 다른 걸 할 거예요. 18분 정도가 지났고 밥솥을 열면 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른밥이에요. 저도 신랑도 지른밥을 좋아해서 물을 맨날 이렇게 많이 넣고 지른밥을 해 먹어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밥 용기에 옮겨둡니다. 이렇게 김까지 가득 담고 냉동실에 넣어 주어야지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해동시켰을 때도 갓 지은 밥처럼 이렇게 촉촉하고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밥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밥은 냉장고가 아니라 꼭 냉동실에 보관을 해 주어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밥이 냄새를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한 그릇에 308g 정도 담았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분은 양 조절하시면 되고, 밥솥은 바로 헹궈 주어야 하니까 물에 조금 불려줍니다. 고무 패킹도 꼭 분리해서 같이 씻어줘야 돼요. 이제 미역국 좀 끓여볼까요? 소고기가 297g이나 있는데 그냥 다 넣으려고요. 국간장 1티스푼을 넣고 밑간을 해줍니다. 후추도 좀 뿌려주고, 저는 미림도 1티스푼 넣어줬어요. 아, 1테이블스푼인데 티스푼으로 잘못 말했네요. 미역에도 국간장 1테이블스푼을 넣고 밑간을 해줍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줬어요. 미역국도 압력솥에 끓일 거예요. 실리트 압력솥은 무쇠솥이기 때문에 무쇠 냄비에 하는 것처럼 맛있고, 미역국처럼 오래 끓여야 되는 음식을 하면 2번만 쪄도 정말 맛있게 되거든요. 샤오미 인덕션으로 요리를 해볼게요. 참기름에 소고기를 달달 볶아줍니다. 참기름은 1테이블스푼 넣어줬어요. 이렇게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참기름을 1테이블스푼 더 두르고 불린 미역을 건져서 같이 잘 볶아줍니다. 미역을 볶는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려요. 이 수분을 다 날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볶아주세요. 저는 생생정보통 황금 레시피에 있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서 계속 그냥 이 레시피를 써요. 다른 레시피들 많이 해봤는데 이 레시피만큼 깊은 맛을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잘 볶아진 것 같죠? 수분도 다 날라갔고 미역도 많이 부드러워졌으면 아까 불려준 쌀뜨물, 다시 육수팩 우린물, 미역 불린 물, 이걸 다 넣어줬어요. 2리터 정도 넣어줬어요. 뚜껑을 덮고 추를 2단까지 올리고 인덕션을 가열해서 추가 다 올라올 때까지 끓여줍니다. 추가 다 올라와서 김이 나면 인덕션을 끄고 추가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까 던 밥을 냉동실에 집어넣어 줬어요. 밥을 하려면 냉장고에서 뭘 꺼내야 되나. 양배추 계란말이를 하기로 했어요. 양배추가 몸에 좋아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계란말이는 양배추가 들어간 게 그냥 계란말이보다 훨씬 촉촉하고 맛있어서 무조건 양배추를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란은 6개. 계란은 많을수록 맛있잖아요. 참치액을 1티스푼 넣어주고요. 미림도 1티스푼 넣어준 다음에 대충 잘 섞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레시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불은 중약불이면 돼요. 중불은 너무 세고 중에서 조금 약불로 하고 기름도 조금만 둘러주세요. 저는 스프레이를 써서 오일을 뿌려줬고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계란말이를 하면 양배추 때문에 계란말이가 잘 찢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조심조심 잘 뒤집어주면 됩니다. 전 접을 때 되게 넓은 나무 주걱으로 뒤집는 게 제일 편하고 잘 안 찢어져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계란말이가 은근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계란말이는 눈 감고도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직까지 저렇게 약간 그을린 자국 없이 노란 계란말이는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는 계란말이는 항상 촉촉
쫀득하고 맛있었어요. 모양이 지금 좀 안 나도 만들어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계란말이 할 때는 무조건 계란말이 전용팬에 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걱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모양을 잘 잡고 긴발에 올려준 다음에 긴발로 싸서 잔열로 계란을 익히면서 형태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잠시 놔줍니다. 이제 사과로 양배추랑 사라다를 살짝 만들어 보려고요. 전 사라다를 너무 좋아하고 재료 없을 땐 그냥 있는 것만 넣고 해요. 사과를 다 던져주고 약간의 소금, 꿀 1테이블스푼, 음식은 손맛이죠. 마요네즈도 왕창 넣어주고 매실액도 뿌려주고 파마산 치즈도 좀 뿌려줬어요. 마구마구 섞어줍니다. 하나 먹어봐야죠. 맛없을 수 없는 맛이에요. 건포도를 넣어야 맛있는데 오늘 냉장고엔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쉬는 날 장보기 귀찮아서 맨날 냉장고 파먹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반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먹기 좋아요. 이제 미역국에 추가 다 내려갔으니까 간을 해줄 차례예요. 참치액 2테이블스푼, 소금 1티스푼. 저는 물을 2리터밖에 안 넣어서 짤까봐 물 300ml를 추가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추를 다시 올리고 추가 올라갈 때까지 가열해줍니다. 인덕션은 참 편해요. 추가 또 다 올라갔고 추가 내려가면 뚜껑을 열면 됩니다. 미역국이 너무 잘 됐어요. 다시다 없이 끓여도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무조건 칭찬받을 거예요. 제국 푸고 신랑 먹을 국도 퍼줬습니다. 이제 계란말이를 썰 차례네요. 되게 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타지 않았어요. 빵칼로 계란말이를 예쁘게 잘 잘라줍니다. 촉촉한 거 보이시죠? 되게 맛있어요. 계란말이랑 환상의 궁합으로 어울리는 건 사실 케첩이 아니라 마요네즈예요. 오늘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계란말이에 참기름을 살짝 뿌리고 깨소금을 솔솔 뿌려줍니다. 자, 마요네즈 소스. 마요네즈를 잔뜩 뿌리고 하인즈의 스위스 렐리시 소스를 살짝 넣고 비벼준 다음에 모자르면 더 뿌려줍니다. 이게 계란말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꼭 찍어 먹어보세요. 환상의 궁합입니다. 냉장고에 남았던 갈치조림을 데워줬어요. 갈치조림 한 토막에 무 3개가 있었는데 같이 먹으려고요. 뚝딱하고 구첩 반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은근 많이 차렸죠? 갈치조림 그리고 나머지 구첩 반상들. 집집마다 이 정도는 차려 먹을 것 같지만 저희도 자주는 아니에요. 저 쉬는 날만 이렇게 차립니다. 오이지도 제가 무쳤고 장조림 어제 했고 좀 전에 만든 사라다 그리고 김치, 콩자반, 다시 김치 맛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음식은 좀 하는 편이거든요. 10,000개의 레시피만 있으면 다 차릴 수 있죠. 설거지 뚝딱 해서 베란다에다 말려주고 화장실 청소를 해줍니다.
베이킹소다로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해봐요. 베이킹소다는 젖은 것보다 가루 상태로 있는 게 세척력이 좋기 때문에 솔로 뿌린 다음에 열심히 문질러 줬어요. 베이킹소다를 가루 상태로 쓰면 탈취 효과와 먼지 제거 효과를 굉장히 잘 수행해냅니다. 원래 화장실에는 물때가 많아서 구연산으로 청소를 하는데 베이킹소다로 청소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려고요. 물로 깨끗이 헹궈내줍니다. 청소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왠진 잘 모르겠어요. 남은 물기는 스퀴즈로 잘 싹싹 긁어내려줍니다. 유리도 이렇게 하면 따로 청소하지 않아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간편한 청소 도구죠. 이게 제 화장실 청소 도구인데요. 쿠팡에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 남은 물기도 잘 닦아줍니다. 오늘은 세탁기 청소도 할 거예요. 세탁기 안에 먼지가 좀 가득 끼었거든요. 제가 쓰는 세탁기들이 세탁이랑 건조를 한 번에 하는 기계라서 먼지가 좀 잘 끼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먼저 해놓은 빨래들을 다 꺼내주고 여기 이렇게 덕지덕지 묻은 먼지를 잘 닦아줍니다. 특히 저기가 먼지가 정말 잘 끼어요. 건조기 돌아갈 때 생기는 먼지들이라서 이렇게 닦아주지 않으면 여기가 투입구인데 빨래 집어넣을 때 이 먼지가 다 달라붙거든요. 세탁기 청소는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해주는 편이에요. 과탄산소다를 500ml 정도 넣어주고 여기에 세탁세제를 맥시멈으로 채워주고 구연산수는 섬유유연제 통에 넣어줘요. 세탁기의 삶은 빨래 기능으로 작동시켜주면 과탄산소다와 세제가 만나서 세탁조를 깨끗이 청소하죠. 실내화도 빨아줬어요. 디시디아랑 수염 틸란디시아에도 물을 줬습니다. 전 행잉 플랜트가 좋아요. 빨래도 잘 개주고 화장실에 수건도 채워주고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그릇을 더 빨리 말리게 해줘서 부엌에선 자주 쓰게 돼요. 무쇠 냄비는 꼭 말려주고 할 일 다 끝났는데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할 일이 있네요. 여름이라 제습기에 물이 굉장히 빨리 차거든요. 비워서 놔두면 혼자 작동 잘해요. 이렇게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네요. 요즘 챙겨 먹는 한약을 데펴주고 한약도 좀 먹어주고 저는 이제 잠시 좀 쉬어보려고요. 획 붙이고 들어 누웠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제가 할 일이 뭔지도 잠시 생각해보고 유튜브에 뭘 찍어볼까 하고 대본도 써봅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아까 청소 끝났으면 걸레 하나 넣어서 계속으로 한 번 더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남은 먼지 떠다니는 것들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세탁기 청소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밀린 빨래를 할 차례예요. 다 때려 넣어주고 세제와 구연산수를 가득 넣어
빨래를 돌려줍니다. 세탁기는 표준으로 놓고 건조는 2시간 반을 설정해줬어요. 구연산수는 섬유유연제 대신 쓰는 거예요. 다 말랐으면 그릇을 집어넣어야겠죠? 저는 정리정돈이 제때 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좀 쉬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에 뭐가 굴러다니던지 청소가 안 돼 있는 꼴을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아까 베란다에서 말린 반찬통도 제자리에 다 넣어줍니다. 이러니 쉴 수가 있겠어요. 접시도 꼭 각 잡아서 넣어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모든 걸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밤이 됐어요. 저는 저희 집의 밤이 너무 좋아요. 조명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조명을 가득 켜두고 집을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집순이라 쉬는 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거든요.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일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났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